무너지는 회사를 붙잡다. 한성 목재의 공장은 언제부턴가 기계 소음보다 한숨이 더 컸습니다. 오래된 설비는 멈춰 서기를 반복했고 납품 일정은 매번 밀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야. 지우는 낡은 도면을 펼치며 고장난 설비의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배운 효율화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공정별 낭비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현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오랜만에 웃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거래처 박전무를 찾아가 납품단과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꼼꼼한 근거 자료를 내밀며 단가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사는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고 직원들 사이에 지운 과장 덕분이야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날 아버지는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대표직은 민재가 맡을 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되살린 건 자신이었는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모든 공이 사위에게 돌아간 것이었죠. 그날 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바깥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사표를 꺼내 조용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더는 내일이 아니야.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불 꺼진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공장 내부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음이 서서히 멎어갔습니다. 신이 망나니의 등장. 민재는 취임 첫날부터 회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앉히고 이제부터 이사, 팀장 자리는 싹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에는 책임감보다 허세가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 떠난 자리는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납품 일정이 뒤섞였습니다. 현장 소장은 매일 불만 전화를 받았지만 누구도 민재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급 술집과 유흥주점을 오가며 접대비를 남발했습니다. 자금 담당 직원이 경고하자 그는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사장 결정이야. 찍소리 마. 그 사이 납품 문제는 쌓이고 거래처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몇몇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민재를 감쌌습니다. 새 대표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는 서서히 표정을 잃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독림건설의 계약 파기였습니다. 5년간 유지된 주 거래처가 민재의 부실 대응에 실망해 손을 뗀 것입니다. 회사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업계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묵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지우는 오랜 동료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 회사를 세울 거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윤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접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원가 절감 구조, 정부 프로젝트 참여까지. 윤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곧 신생 기업 에코우드를 설립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 사무실로 만들고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새로운 자재를 개발했습니다. 지우는 거래처와 직접 발로 뛰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윤서는 자료를 정리해 정부 입찰 서류를 준비했죠. 한 달 뒤 그들은 첫 샘플 검증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민재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회의 자리마다 오르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그 기술은 우리 회사의 기밀이라며 허위 제보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곧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윤서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이제 확실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부정의 그림자. 민재는 자금난을 숨기기 위해 회계팀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어두고 다음 주까지 자금 맞춰놔 알아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회계팀장 성민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 속엔 이미 허위 지출과 사적 유용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은 우연히 지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 회사 괜찮습니까? 라는 한마디에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밤늦게 지훈을 만나 모든 내막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노트를 펴 증거 확보를 제안했죠. 그는 민재가 뒷돈을 주고 거래처를 조작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내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윤서는 외부에서 계약 문서의 위조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둘은 치밀하게 자료를 모으며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불안감을 느끼고 경쟁사 에코우드의 부스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제품 샘플을 훼손하려 했지만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증거는 고스란히 지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기자와 접촉해 비리 자료를 전달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내기 위해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복수의 각오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람회 전날 민재는 지훈의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라고 속삭였지만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행사장엔 수많은 기자와 업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에코우드의 혁신 기술 시연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 순간 윤서가 준비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민재의 횡령, 위조, 그리고 거래 조작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이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엔 한성 목재 대표 부정 경영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처들은 연이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야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고 지우는 침대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 목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해고되었고 공장은 멈춰섰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철판 위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해고된 직원 일부를 에코우드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자금 계획을 재정비하며 회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정부 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기업 선정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에코우드는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업계 잡지에는 한성 목재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혁신이라는 기사 제목이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한성 목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계팀과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며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공장 간판이 철거되는 날, 지우는 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굳은 먼지 속에서 떨어져 나간 나사가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기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열과 땀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빈 깡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 그리고 추억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윤서가 나타나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해외 전시에 초청이 왔어요. 참여하실 거죠? 지우는 잠시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공장 벽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손에 묻은 시커먼 먼지를 보며 지난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먼지를 걷어냈습니다. 며칠 뒤 에코우드는 해외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우는 무대 위에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곳에서 새로운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박수로 이어졌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에코우드는 세계 친환경 자재 시장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사람이 숲을 만들고 숲이 사람을 살린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공동대표로 자리하며 경영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지우는 해외 지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총괄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국에 돌아오면 꼭 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작은 목공방이었어요. 공방 안에는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작은 의자와 상자를 깎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인사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차를 마시며 말없이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엔 오랜 용서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낡은 한성 목재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표면이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모든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먼지 속에서 빛이 번져 나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의 향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멀리서 공방의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은 긴 어둠을 뚫고 또 다른 내일을 밝히고 있었습니다.